계시고 단지 한 회사가 에서 40년을 근무하고 그 전에 20년을 CEO로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회사가 M&A도 되고 해서 회사가 팔리기도 했고 사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 회사에 40년을 있다 은퇴를 했는데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그 당시는 자기가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힘이 아니고 많은 주변에 좋은 만남이 있었고 또 이분들은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주 좀 제가 굉장히 행운하다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년 이상 된 회사 두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30년 동안은 미국의 라스턴 퓨리너라는 회사가 한국의 1967년도에 회사 외국인 투자로 그때 IBM이나 CBM에서 외국인 투자로가 불과 한 서너 개 회사 됐을 때 농업 부분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큰 회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이 회사에서 30년을 있으면서 20년 만에 한국의 최초의 CEO가 돼가지고 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가 업계에서 30년 동안 1위를 해오던 회사가 카길이라는 회사한테 흑수합병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합병이 당해가지고 카길한테 우리가 이제 카길의 경영자가 돼가지고 다시 또 10년을 CEO를 해가지고 이 카길은 1865년에 창립이 됐기 때문에 라스턴 퓨리너는 저기 보시듯이 1897년에 해가지고 2002년도에서 105년을 쭉 유지했고 카길은 1865년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 해에 창립이 된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 나중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1년의 외형이 약 1200억 불 돼서 120조 정도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입니다. 패밀리 온드 컴퍼니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경영을 해왔나는 것을 몸소 100년 이상 된 두 회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썼던 용어가 뭐냐? 그게 비전, 섬김, 패션, 그 다음에 신뢰. 이 네 가지 단어를 어떠한 단어보다도 가장 많이 썼었고, 그리고 어떻게 돼서 100년 이상 된 두 회사, 미국에서도 가장 아주 존경받고 아주 경영도 잘한 이 회사가 한 회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 회사는 지금도 150년 지나고도 매년 7, 8년 정도에 한 번씩 1000억 불짜리 회사가 하나씩 다시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를 만들었냐는 게 바로 리더십의 비전과 가치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그런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몸소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주주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그 가치관을 가진 회사하고 CEO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 밸류를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다 포용하면서 공유 가치를 창출하고 그 창출된 가치를 공정하게 나누는 그런 회사의 어떤 가치관을 가진 회사하고 어떤 참 결말이 냈다는 것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후에 재직할 때 20년 전에 제가 100% 외국인 투자법인에서 문화재단을 세웠습니다. 제가 CEO일 때. 그래서 문화재단을 1호로 외국인 투자법인 1호로 문화재단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오늘 현재 카길 에그리필리너 문화재단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그게 1997년도에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2010년에 은퇴하면서 2011년에 글로벌 비전 네트워크라는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재단을 제가 세워가지고 지금 재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누구 교수님께서 부이론, 기타 이론 점을 쭉 전개하시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재산 경영을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가 마음인데 제가 히말라야 출경에서 왼쪽으로는 안나푸르나 오른쪽으로 마차차레봉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또 우리가 항상 서벌 리더십을 쭉 강조하는데 그런 성김의 리더십에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볼 기회가 생겼고 이 사진은 작년도 저희가 오타와에서 열린 세계 사회치 세계대회 저희가 거기 보드 멤버를 참여해서 전 세계의 4H 멤버들이 전부 모여서 지구의 미래, 인류의 식량, 또 환경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것을 우리의 희망은 미래의 청소년 세대한테 다른 가치관을 교육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참 모든 이슈를 해결하자 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거기 제가 요 글로벌 4H 네트워크를 창립하는데 카길이 제가 그 카길 컨트리뷰션 커뮤니티의 멤버로 있으면서 지원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1회 대회를 한국에서 열고 2회 대회를 오타와에서 열고 내년도에 3회 대회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쭉 보면서 우리가 청소년들한테도 그렇고 기업 경영한테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얻느냐. 카길이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오퍼레이션의 한 1000여 명 이상의 CEO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매년 그 2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열는데 몇 년 전에 컨퍼런스의 그 메이저 스트림이 How to Gain Heart and Mind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얻느냐 해가지고 카길 그룹 전체는 15만 명의 종업원이 전 세계 65개국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CRO라는 그 이제 오피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CEO도 있고 쪽인데 카길 레코그니션 오피서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길 레코그니션 오피서는 우리가 많은 테크놀로지도 하고 뭐 유행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든 전 세계 종업원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해서 레코그니션 해주고 동기부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그걸 적용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가 과연 우리가 가장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리더들이 우선은 존경을 받으려면 언행이 일치돼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랑까지 받으려면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남을 배려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걸 우리가 엠퍼티 우리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에서 동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얻는 이런 게 쭉 됐을 때 리더들이 존경과 사랑을 함께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바로 우리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 행복 또 자아실현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인간의 가장 큰 잠재력을 우리가 여기 그 빙산의 그 수면 하에 있는 그러한 그 정신, 마음으로 본다면은 바로 그 마음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은 함께 일하는 공동체의 그 일원들한테 자기 실현의 기회를 쭉 주느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저희가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의 조직, 회사 또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 공동체의 전체 팀, 개개인들이 팀 액츄얼라이제이션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얻는데 거기에는 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노블 퍼포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지난번에 어느 그 모임에서 저한테 강의를 하나 해달라고 그러고 딱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영을 성공시키는 10대 키워드를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저도 고심고심하다가 그걸 이제 처음부터 쭉 나열해 봤어요. 우리가 비전, 목적, 안전, 가치 그래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 두 가지로 갈라지더라고요. 하나는 마음, 또 하나는 균형.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얻는 거에는 선한 목적, 리더십, 그 다음에 카일 그룹 같은 데서는 경영계의 최고의 덕목이 종업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다 해서 세이프티 포스트라는 그런 거라는데 그 안전에 대한 거, 비전, 가치를 우리가 마음으로 그래서 리더십 팀들이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그 관점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의 그 일에 대한 의미와 거기에 어떤 미션을 갖게 하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또 하나는 이 균형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는 우리가 단기적인 성과도 굉장히 추구해야 되고 그것만 또 해가지고는 장기적인 비전을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롱텀 비전, 숏텀 퍼포먼스를 잘 균형 있게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경영 지표적인 그런 면에서의 균형도 우리가 취해야 되지만 한쪽으로는 우리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일에 우리가 쭉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에 가길그룹 전체에서 전 세계 인플루언서한테 질문서를 쭉 보냈습니다. 기업에서 성공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그 답신한 거를 쭉 종합해 보니까 우선은 하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서바이벌하는 게 중요하고요. 생존을 하지만 정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장해가면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노블 퍼포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 비즈니스, 이 일을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바로 그 노블 퍼포스를 우리가 하나의 쪽으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랄스톤 퓨리나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존경받는 이 회사의 창업자가 한국으로 따지면 유일한 박사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기업을 엄청 잘 키워가지고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미국 아메리칸 유스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워싱턴 유니버시티에다가 다 그 기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에 그 바톤을 이어받은 CEO들이 주주의 극대화에 모든 초점을 맞췄어요. 그때 미국에 그동안에 이렇게 경영 트렌드를 보면은 어느 한때는 정말 주주의 극대화가 모든 경영 CEO들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추구해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자이저, 에버레디 배터리 회사도 랄스톤 퓨리나 관계 회사고 미국의 원더브레드, 미국 가면 아주 우리나라 SPC 같이 아주 파리바게뜨 그런 거를 미국 전역에 아주 프레시 브레드를 전 가정에다가 공급하고 아이솔레드, 소이 프로테인, 랄스톤 퓨리나 애견식품에서 캣푸드 뭐 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농업 사료부분 제가 있었던 그것도 그 회사의 관계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전부 스피노프 해가지고 주주들은 엄청 돈을 벌었어요. 다 잘라 파니까. 근데 회사는 없어졌어요. 그러고 브랜드만 남아가지고 치카고드 브랜드가 펫푸드는 네슬레를 가고 또 에그리컬처 쪽은 카길로 에너자이저는 배터리를 해가지고 따로 분사되고 그래가지고 회사는 공중분해됐는데 회사가 경영이 잘못돼서 공중분해된 게 아니고 주주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100년 이상 된 데가 회사가 브랜드만 남고 없어지고 근데 카길은 스테이크홀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카길 컨트리뷰션 커미티인데 이사회에서 우리의 세전 수익의 2%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사회공헌한다. 이사회에서 결의를 딱 해놨으니까 카길이 작년 같은 경우에 32억 불 벌었거든요. 세후 수익으로. 근데 세전으로 하면 금액이 더 크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커뮤니티 컨트리뷰션을 내놓은 게 6천만 불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뭐 일이 있어서 한번 그날 뭐 해가지고 그해 돈을 딱 내는 게 아니고
매년 아주 이사가서 딱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커뮤니티 그 카길 컨트리뷰션 커미티에서 그 돈이 딱 오면은 그거를 요즘에는 이 사회공헌도 전부 비즈니스하고 전부 연관돼서 스트레티직 그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영양. 그래가지고 전 세계 각 나라의 환경하고 연관된데, 그리고 교육 쪽, 그리고 영양 쪽으로 해서 좀 개발도상국가 이런 데 이제 지원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쭉 하면서 그 다음에 인플로이 스탑 오너십의 이소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기업 공개는 안 됐는데 종업원들한테 스탑 오너십을 해가지고 카길그룹의 20%는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뉴욕의 증권시장에 연관된 회사들하고 전부 바스켓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쿼털리 베이스로 스탁 밸류가 딱딱 뜹니다. 그러면 자기가 스탁 옵션을 받았다면은 스탁 밸류가 요번 쿼터에는 얼마 되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스탁 옵션하고 저거하고 해서 나는 지금 요거를 3년 내지 5년 엑서사이즈 했을 때 나는 얼마 정도 내가 지금 그 퇴직금 말고도 요거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스테이크홀더 밸류라는 거는 우리가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창출된 가치를 커뮤니티, 인플로이, 그 다음에 우리 연관되는 그런 스테이크홀더들하고 우리가 균형 있게 그걸 디스트리뷰션을 쭉 하면은 그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인플로이들이 회사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의 이제 기업 경영에서 과연 우리가 비즈니스하는 목적을 어디다 둘 거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거를 노블 포커스를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들하고 전부 함께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니? 목적이 이끄는 리더십은 모든 우리 그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어떠한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자기의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고 거기에는 그 일을 그 목적 자체가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열정이 물론 당연히 있고 때로는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국은 자기 실현을 쭉 하면서 저희는 1년 반 내지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15만 명을 대상으로 그 ES를 쭉 따진다. 그래서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 스코어라고 그래가지고 종업원 몰입도 검사를 전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간 쫙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문 회사에다 주면 컴퓨터를 전부 분석해가지고 각 사업장들 또 부서별 그 몰입도 그 스코어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그 ES 스코어 자체는 향후 6개월 후에 아무리 성적이 좋고 사업 결과가 좋더라도 향후 6개월 후에 하나의 예고 지표거든요. 몰입도가 떨어진 조직은 6개월, 1년 후에 그게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몰입도 검사를 해가지고 몰입도가 떨어졌다 하면은 즉시 그 부서장 또는 공장장 연관되는 사람들하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거기에 따른 행동 계획을 짤 거냐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매니지먼트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이런 시대에서 이제는 몰입 단계를 당하고 저렇게 되면은 저거는 만족 단계를 넘어서서 몰입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기 혼자만 아는 게 아니고 이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또 자기 친구가 또 우리 회사가 정말 좋으니까 여기 와서 일하라고 좋은 인재를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선한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 과정이 쭉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년을 쭉 돌아보고 일관되게 써온 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비전과 가치가 이끄는 성교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들한테는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밝게 보고 함께 도전하고 또 함께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 정신. 이거는 하나의 공동체 정신이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자율의지, 자율정신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부의론에서 말씀하신 그 비전과 가치, 그 다음에 성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전체 공동체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우리가 리딩해 가면서 각 구성원들이 그러한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으로 모든 일에 스스로 주인이 돼서 자율정신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선한 목적으로 해서 함께 일하는 그러한 얘기가 우리가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이 참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불과 몇 달 만에 자연스럽게 문화로 동화돼가지고 하나의 그 공동체가 그러한 문화로 일관되게 쭉 유지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는 네 단계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몰입된 highly engaged employee를 우리가 갖게 합니다. 그래서 몰입된 영업원은 만족한 고객을 만들고 또 우리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면 비즈니스에서 수익은 그 다음에 결과를 따라오는 거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원, 휴먼 에셋이기 때문에 그 휴먼 에셋이 우리가 경영자의 제일의 목표가 우리의 인플루언서들이 직장에 출근했다가 안전하게 가족한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경영자의 최고 책임이다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한 번 하면 전 세계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금세 그냥 웹을 통해 가지고 어느 나라 어디에 어느 사업장에 무슨 일을 해가지고 누가 다쳤다. 그게 금세 뜨거든. 그러면 최고 경영자가 즉시 현장에 가야 되고 그래서 리포트하고 24시간 하면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아무리 경영을 잘해서 뭐 수익 많이 내도 안전사고 한 번 나면 그거는 보너스고 뭐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세이프티 퍼스트라는 게 아주 모든 저희가 경영의 경영 목적 지표 중에 제1로 항상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더십을 많이 뭐 성김의 리더십, 가치 중심, 비전, 고기, 영성 리더십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얻는 그런 리더십을 쭉 발휘해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서본 리더십이라는 거는 리더십의 정의 자체가 정체된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영향력을 미쳐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본다 그러면은 그 영향력을 미칠 때 어떻게 우리가 미칠 수 있느냐 그거는 힘이나 자리나 이런 거로 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권위에 의해서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권위는 바로 섬김과 희생에서 나오고 섬김과 희생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싫은 사람도 어떻게 사랑하냐? 그랬을 때 반드시 거기는 의사만 있지 않고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의지라는 것은 행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행동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싫은 사람도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따라서 마음이 따라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 성김의 리더십은 바로 의지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영향을 주는 그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성김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티븐 코비에 보면 그 가치 중심의 리더십에서 네 단계의 그 리더십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지금 그 빌 게이츠 재단하고 뒷봉하고 몇 개 회사가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각 나라의 코에치 리더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워크숍을 한 번 했는데 그때 제가 한 세션을 3시간짜리를 맡아가지고 이분들하고 이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가치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요즘에 학생들, 대학생들 멘토링하고 그럴 때도 제가 우리 지금 조 회장님 와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그 서울대학교 경영대 가서도 저희가 멘토링을 했는데 한 학점들이 놀랍게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생들이 전국에서 그래도 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왔을 텐데 열등의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전혀 없어요. 항상 비교해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자존감을 심어주느냐. 우리가 기업경영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트러스트인데 믿어야지 자기 권한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못하는 출발이 어디서 되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그거를 개인에서 트러스트 워스니스라는 표현으로 저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역량을 우선 믿고 그래서 믿어서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컨피던스를 갖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 자기 자존감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그래서 저희가 멘토링을 대학생들하고 쭉 하고 한 학기 쭉 하고 나중에 쭉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그걸 다 회복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사의 핵심 가치가 신뢰인데 신뢰를 하려면 그 개개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인재들을 믿고 자율권을 가능하면 많이 부여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개인이 우선 자존감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하고 남하고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보게 왔을 때는 회사 같은 데는 권력 이양이 되죠. 권한 이양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되면 비전, 가치하고 연결돼서 일체화가 되는 얼라이먼트가 된다. 그러니까 그 출발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 개개인의 구성원들한테 자기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또 권한을 해주면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가치 중심의 어떤 리더십을 할 때 개개인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길에서는 리더십 모델로 저렇게 네 군데 이렇게 코드로 코어 코드라는 들어가서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인 리더십의 하트를 해서 인테그리티하고 컨빅션하고 커리지라는 이렇게 그걸 했는데 이거는 교육시켜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자꾸 그게 계속 발전되도록 돕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 뒤에 내가 설명을 쭉 쓴 게 사실은 여기서 인테그리티라는 거를 한국어로 굳이 저거를 정식 형식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마이너스 RT도 회사를 딱 가보니까 아주 그걸 잘 표현했더라고요.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거. 영어로는 doing the right things regardless of consequences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늘 하는 이 일이 결과가 자기한테 설사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바르다고 생각하면 바르게 그 일을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인테그리티라는 게 앞으로 회사가 글로벌 회사를 쭉 지향하면서 전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쭉 얘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쭉 해가면서 이제 우리 팀들하고 비전을 만드는데 많은 회사들이 비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비전이 바로 일
일하는 공동체, 함께 일하는 공동체 개개인의 비전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고 경영자 또는 경영진 몇 분이 우리 비전은 이거다 이거 좀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그냥 한 번 일과성으로 만들어서 그냥 붙여놓거나 저거 하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경영 현장에서 반영되기가 참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한 번 만드는데 어떤 데는 뭐 쑥다 아니면 6개월 그래가지고 칼처 캠페인을 해가지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체인징 에이전트를 10사람 정도에 하나씩 뽑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고 한 거를 가져와가지고 체인징 에이전트끼리 또 모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비전 만들 때 비전 스테이트먼트에서 글자 하나도 가지고도 막 굉장히 감론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딱 그게 만들어지고 비전 선포식을 했을 때 전체 구성원들이 자기 거하고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그 자기 욕을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한테 갖는 의미는 뭐냐? 그래서 그거를 개인 비전으로 얼라이먼트를 전부 시켜가지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미션 자체도 그렇게 쭉 해가고 그래서 이거 그냥 지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국 같은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70 됐을 때 다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재단에다가 계속 펀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기업에서 뭐 조금 이렇게 뭐 받아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커머셜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중국 같은데 우리 팀들하고 우리가 2025년 비전을 쭉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25년까지 중국에 우리가 26개 공장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전 조분들이 몇 달 동안 같이 해가지고 참석해서 그렇게 이제 비전 선포식을 하고 이 팀들이 중국 전역에서 지금 각각 자기 분야에서 2025년 비전 실현을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사진 관계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비전과 자기 비전하고 연계하고 사회공헌 비전하고 연계시키고 그래가지고 각 일을 있는데 지원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쭉 해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제 가치 쪽에서 제가 이제 지나간 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가치 자체는 특별히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회사가 그거를 매일매일의 경영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느냐 하는 거지 이게 어느 회사라도 특별히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핵심 가치에서 인테그리티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게 있다면 나하고 남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서로 존중하고 헌신적인 섬김의 약속을 갖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에 임해서의 열정 그런 걸 놓고 이제 그걸 회사의 문화화해가지고 쭉 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첫 번째 40년 동안 매번 얘기했다는 비전과 가치가 이끄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 사업 성공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함께 이루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간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랄스턴 피르나의 창업자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에 그 국제사회치 그 미국 사회치 거기에 NGO로는 미국에서 가장 큰 단체인데 회원들이 630만 명이 됩니다. 그 청소년들이. 근데 거기 뒤에 가면 이런 비석이 쭉 서 있어요. 거기 이분이 어스파이어 노블리 어드벤처 대학을 서브 험블리해가지고 이게 바로 그 랄스턴 피르나의 창업자가 저런 생을 살고 우리나라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모양으로 자기 모든 저거를 전부 재단 만들고 대학에 기증하고 그러고 했기 때문에 기념 그 공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저거가 바로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 때부터 랄스턴 피르나 들어가서 배운 거고 그거를 실제 경영에 실천을 하고 카기르고 합격해가지고 그거를 또 카기르의 좋은 점을 같이 받아가지고 함께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 처음 20년 동안에 공장을 저희가 25개를 중국 전역에서 다 만들고 그거를 인계하고 나와서 지금 5년 뒤에 그 사업에 영향을 줄까봐 안 갈까봐 제가 이제 그 후에 가가지고 지금 다시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던 거를 다시 시작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랄스턴 피르나가 이런 좋은 회사인데 바로 맨 끝에 주주익을 극대화시키려다 보니까 회사는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만 명의 종업원에 약 그 작년도 매출액이 115조입니다. 거기에 수익이 3조 3천억이 났는데 여기가 매년 7년 내지 8년마다 한 번씩 이 회사가 1,000억 불짜리라고 새로 생깁니다. 연구원이 1년에 거의 한 15% 정도 성장을 하니까 한 7년 정도 되면 그래서 이 회사는 공개되어 있지가 않아요. 비공개로니까 상장도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가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신뢰인데 이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 10년에 한 번씩 CEO가 바뀝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CEO가 그 전에 한 5년 정도를 중첩해서 거기 CFO라든지 아니면 CEO라든지 이런 사람이 같이 경영하면서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새롭게 취임하기 전에 자기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거를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또 트랜스포메이션 해나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150년 1860년과 154년 됐는데 앞으로도 이 회사는 200년 300년 계속 갈 겁니다. 그러한 그 가치관 또 CEO 리더십 체인지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건문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애뉴얼 리포트를 2년 전에는 이렇게 해서 사람 중심으로 애뉴얼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렇게 스테이크홀더 중심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글로벌 컴퍼니들의 애뉴얼 리포트는 보면은 뭐 금융격에서 재정 숫자는 보이지도 않게 그냥 작은 글씨로 한두 줄 이렇게 있고 전부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나온 2018년 스토리는 커넥트입니다. 이 회사의 주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파트너들하고 성장할 거냐해서 주제가 커넥트 나을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부 커넥트. 각 분야별로 전부 식품, 농업 이런 쪽에서 커넥트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203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데 이렇게 리포트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으면 CEO가 바뀌어요.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만 65세 딱 되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55세 정도 되는 거가 바탕을 딱 이어받아가지고 향후 10년을 또 이렇게 운영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가게 같으면 스테이크홀더 모든 점한테 서로 커넥션을 쭉 시켜가지고 함께 번성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거를 회사가 추구를 해가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그
카길의 그리핀이라는 회사가 52년 됐습니다. 1867년도에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료 축산 농업 쪽에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업계에 있는 50% 이상의 회사의 CEO가 전부 저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래가지고 산업계 전체를 저희들이 속해 있는 산업계 전체를 수준을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이상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훈련된 또 경영자들이 세계 각국에 현지에 쭉 나가서 들어가게 되고 그러고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만들고 100% 외국 법인안에 생활금도 만들고 해가지고 오히려 한국 기업보다도 더 한국적인 그런 경영을 하되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면서 한국 지역사회에서의 로컬 컴퍼니에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 20년 동안 해가지고 임기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그때 하길 팀들한테 임기를 놓고 아까 비전에서 보여드렸듯이 향후 2025년까지 이러한 법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만들어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인도도 저희가 그때 2010년 전에 인도 팀들하고 2020년 비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도도 저렇게 사업적으로 쭉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뢰라는 걸 하길이 15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저기 여러분들 쭉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고 역량이 있고 또 릴라이빌리티가 있더라도 이 밑에 이게 자기중심적이냐 아니면 타인지향적이냐에 따라서 신뢰 지수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 또 우리 스테이크홀더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우리가 계속 가치를 창출하면 그 결과로 우리 비즈니스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고 수익 창출이 될 거다 해서 그래서 여기 그거를 분자 분모에다가 여러분들 이 분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여기가 이게 자기중심적이면 신뢰 형성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뢰는 그냥 머릿속에 있고 기업 경영 현장에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갔을 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또 점점 더 이 사회공헌 자체가 그냥 막연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줘가지고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회공헌 자금의 투자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이렇게 쭉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선 신뢰의 바탕 위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기업 경영에 녹아져서 이렇게 하나의 문화화되고 또 문화화되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해가지고 이 문화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아주 아무리 그게 좋은 문화를 갖고 나더라도 리더십이 한번 바뀌어서 그거를 컨트롤되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해놓은 그 문화가 리더십이 그 가치관 또는 그 롤모델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불과 몇 년 안에 그냥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석세션 플랜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뽑아서 후임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그걸 바탕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쭉 가게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더십 브랜드가 매일매일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은행에 마치 매일매일 자금 금액을 축적해서 그게 쌓아가듯이 리더십 브랜드도 그렇게 쌓아가는데 코퍼레이트 브랜드 자체도 우리가 지역사회 공헌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일을 해가는 그런 데서 그렇고 이렇게 코퍼레이트 브랜드를 쌓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또 경영의 10대 키워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든다면 나머지 6에서 10가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으로 해서 하나의 한쪽으로는 마인드 앤 밸런스가 우리가 앞으로 지금 기업 경영에서 또는 공동체 하나의 리더로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그 노블 퍼포스를 이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저희가 중국을 쭉 가봤더니 저희가 훈련시켜놓은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 중에 교육이 끊기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에 스스로 가가지고 저기 가서 이 지금 우리 이나머리 같이 오고 스쿨에 들어가가지고 그럴 때 같이 중국을 6개 번역으로 나눠서 그 훈련시켜놓은 그 친구가 동북 삼성, 요령성, 그 다음에 길림성, 홍령광산에 그 인스트럭터 그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그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배움이라는 거는 그게 뭐 참 우리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고전을 통해서 많은 배움도 있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또 일본 가까운 일본에서 그렇고 거기 이나머리 간쪽 거기 쭉 저걸 보면은 아주 긍정적인 관점하고 열정하고 이런 거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이렇게 쭉 해왔는데 저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상황은 저희가 비즈니스를 쭉 하다 보면 뭐 항상 좋을 수만이 없고 거기에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똑같이 벌어진 환경을 리더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리더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의 더 도전하고 또 그걸 극복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가 그걸 극복해가면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3P를 하나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볼 거냐는 거고 그걸 쭉 이뤄가는 그 열정 이런 게 쭉 합쳐지는데 그 바탕에는 바로 모든 공동체 구성원, 지역사회 여기를 정말 사랑하고 함께 우리가 어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고귀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지금 우리 노 교수님께서 계속 자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제3의 경향, 그 다음에 V 이론, 기타 이런 게 저희들이 경영 현장에서도 그대로 접목해서 실천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 후에 재단을 세우면서 재단 이름을 글로벌 비전 대독이라고 해가지고 GBN이라고 그래서 이거 시작은 작지만 우리가 전 세계를 함께 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거를 해서 저희가 지금 7년 동안 환경 대상을 쭉 하고 있고 성남 지역에서 드림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한 번 받으면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면서 인성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천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전 세계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많은 세계의 청소년들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아주 그냥 간단히 키워드만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그냥 그동안의 경영 같은 거를 책을 써가지고 저희 은퇴식 때 오는 많은 하객들한테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을 좀 제가 3권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좀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그렇게 좀 그동안에 해왔던 걸 간단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오히려 남은 시간 좀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고 하면은 답해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미진한 부분도 보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